환원 8화 리뷰입니다. 오늘은 장욱이 길주와의 싸움과 세자와의 대결에서 두 번 모두 멋있게 탄수법으로 이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욱의 싸우는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진무가 모시고 있는 진짜 단주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욱이 무더기가 폭주하지 않을 방법 또한 찾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흥미진진했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원 8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7화에서 장욱과의 싸움에서 큰 피해를 입은 길주는 장욱과 환원을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환원술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귀고 삽살이는 뭔가 알아챘는지 지저댑니다. 허염은 하늘을 보고 환원술을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환원술이 진행되는 도중 무더기의 혼도 장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기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더기 몸에 함께 있던 원래 무더기의 혼이 함께 들어온 것 같이 보입니다. 환원술이 끝나고 눈을 뜬 장욱은 환원인의 흔적이 없습니다. 장욱의 몸이 그대로입니다. 길주에게는 환원된 흔적이 있습니다. 무더기는 길주가 장욱인 줄 알고 깨우려 합니다. 장욱은 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무더기에게 알리게 됩니다. 무더기도 장욱의 혼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알아봅니다. 혼이 바뀌지 않은 장욱과 길주는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초원양이 장욱의 길을 돌리게 만들어 장욱은 결박력이 없이도 팔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중 길주는 폭주하게 됩니다. 길주는 낙수에게 너도 환원인이기에 너의 아비 조충이 그랬던 것처럼 폭주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낙수는 자신의 아비와 가족이 4대 가문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환원인이 되어 폭주하여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수는 아버지도 진무에 의해 이용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길주는 진무가 아닌 진짜 단주가 따로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짜 단주를 만나면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길주는 무더기를 공격하고 사라집니다. 무더기는 상처를 입고 장욱은 길주를 쫓아갑니다. 환원술의 흔적을 찾던 서율과 박당구가 삽살이를 데리고 무더기가 있던 곳으로 오게 됩니다. 무더기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더기는 서율에게 발각이 되고 잡히게 됩니다. 서율은 무더기의 어깨의 사술의 상처를 기력을 통해 치료해줍니다. 장욱은 길주를 계속 추적합니다. 그러다 세주건 허염의 손녀딸 허윤옥을 만나게 되고 허윤옥은 자신을 장욱이 따라온 것으로 오해합니다. 길주는 폭주를 막기 위해 허윤옥의 수기를 뺏으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장욱은 길주와 싸우게 되고 길주는 다시 도망을 갑니다. 길주는 환원인인 것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천으로 가리게 됩니다. 장욱은 길주가 폭주를 막아줄 단주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를 쫓게 됩니다. 길주는 천부관을 지나 왕실로 가려 합니다. 장욱은 단주라는 자가 왕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실의 입구를 지키는 군사들이 길주가 환원인임을 눈치채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욱이 나타나 길주와 싸우게 됩니다. 장욱은 길주의 얼굴을 가린 천을 빼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길주와 싸우게 됩니다. 결박령이 없이 기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장욱은 탄수법을 사용하여 길주를 쓰러뜨립니다. 길주를 쓰러뜨린 장욱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날 탄수법은 낙수만 사용하므로 낙수가 남자의 몸으로 환원하여 나타나서 폭주한 환원인을 죽인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게 됩니다. 무더기를 찾던 장욱은 서율을 만나게 됩니다. 서율은 장욱에게 무더기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서율은 무더기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율도 이제 송림의 술사들을 죽이던 낙수가 무더기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진초연은 박당구에게 혼수품을 감춘 이유를 따지게 됩니다. 박당구는 일전에 장욱과의 혼사가 문제가 될 수 있어 혼수품을 따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혼수품이 박당구 집으로 가면서 소문은 진초연과 박당구가 혼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게 됩니다. 박당구는 진초연에게 장욱에게 2번 차이는 것보다 이번엔 자기가 차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초연은 박당구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름 후에 세자와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욱과 무더기는 환원인들의 무덤에 가 있습니다. 무더기는 자신이 폭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돌이 되면 환원인들의 무덤에 버려달라고 합니다. 장욱은 진짜 단주가 궁에 있다고 무더기에게 말합니다. 장욱은 계속 실력을 키워 궁에 있는 얼음돌을 찾아 무더기가 돌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무는 천부관 밀실에서 진짜 단주와 만납니다. 진짜 단주는 왕비였습니다. 진무는 진씨 집안을 다시 세우고 송림을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장욱과 세자의 대결일이 도래합니다. 4대 가문과 여러 술사들이 도착합니다. 세자도 도착을 합니다. 왕과 왕비도 자리를 하게 됩니다. 정오의 대결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정오까지 장욱이 나타나지 않으면 패배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욱이 대결을 포기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욱은 천부관 관주 후계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오가 되어 문을 닫고 장욱의 패배를 선언하려는 순간 장욱이 나타납니다. 진초연은 죽을 수도 있으니 진요원의 방패로 막아달라고 하나
진호경은 혼사는 깨졌으니 죽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 전 무더기는 일단 방어만 하라고 장욱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직은 장욱보다 세자의 술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세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까지 수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무더기는 마의 이 선생님에게 대결 장소인 훈련관에 탄수법에 쓸 물을 갖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진무는 그것을 눈치채고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없는 상황. 무더기는 자신의 손에 칼을 그어 물 대신 피를 이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욱은 탄수법을 사용하여 세자를 쓰러뜨립니다. 왕비는 진무에게 장욱을 천부관으로 들이라고 하고 떠납니다. 진무는 장욱에게 술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천부관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허염도, 진호경도, 박진도 서로 장욱을 데려가서 술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장욱은 무더기에게 어디로 갈지 묻자 지금은 송림으로 가라고 합니다. 장욱은 송림의 정진각에서 수련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화가 마무리됩니다. 예고편에서는 무더기가 장욱의 수련을 돕기 위해 송림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더기는 술법을 쓸 수 없는 몸이므로 아마도 쇠주관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 송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원인들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송림의 박진이 천부관 진무를 계속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진무는 자신의 계획을 빠르게 실현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라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피해성이었습니다.